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9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9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깔따구 유충이 수도꼭지 필터에서 발견된 겁니다. 인천시는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9번째 시간. 오늘도 이도영 소장님, 최혜자 대표님, 이정윤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첫 번째 코너는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이죠.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천 시민들 오랫동안 고생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돗물에서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되면서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서구뿐만 아니라 영종과 광화 등 다른 인천 지역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인천 시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수돗물 안전을 위한 대처에 나섰지만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돗물 유충 원인과 이에 따른 인천시의 대처, 또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정윤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인천 수돗물 유충 발견 사태입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은 7월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에서 최초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후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은 지난 7월 9일부터 21일까지 800건 이상 접수가 됐고요. 이 가운데 현장 조사 결과 총 211건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7월 21일 기준으로 서구가 19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영종과 강화 그리고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도 유충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정수장 배수지 청소와 하루 30만 톤의 소화전을 방류하는 등 수돗물 정상화에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노력에도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은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사태가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도 의심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있는 정수장에 대한 긴급 점검까지 나선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 역시 수돗물 안전에 대한 인천 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어떤 단어입니까? 네, 두 번째는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이죠. 이 깔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분석 결과 깔따구의 일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깔따구는 여름철 물 밑에 젤리 모양의 알 덩어리를 산란하며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 이 수온이 높을 때 저수조 수도꼭지 또 호스 같은 정체된 곳에서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현재 학술적으로는 이 깔따구 유충의 인체 위해성이 보고된 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깔따구 성충의 경우는 접촉을 하게 되면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유충 발생 지역의 수돗물 음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 생활 용수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수돗물 수질 정상화를 위해서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데요. 현재까지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 원인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그 원인 무엇일까요, 이도영 소장님?
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과 이 전문가의 추측에 따르면은 공천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성탄 여과지에서 깔따구 유층들이 대거 발견된 상황인데요. 공천 정수장이 지난 적수 사태 이후에 표준 정수 처리 방식에서 고도 정수 처리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유기물, 냄새 등을 한 번 더 활성탄 여과지에서 정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충이 발생되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천 정수장은 이제 폐쇄형, 밀폐형인 부평 정수장과 달리 또 개방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깔따구 성충들이 활성탄 여과지에 알을 까기 상당히 쉬운 상황이었다. 또 활성탄 여과지가 분말 형태의 숟가루다 보니까 유충들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깔따구 유충들은요, 모래나 진흙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데 여과지에 걸려 있는 유기물을 먹으면서 계속 들어갔다가 이번 깔따구 유충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들이 부화를 했고 부화한 유충들의 일부가 수도관을 타고 각 가정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서 발견됐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 처리 과정이 꽤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충들이 살아서 각 가정까지 갈 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최재 대표님은 인천 수돗물 공급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위원회 활동도 좀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천에는 부평, 남동, 공천, 수산 4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부평 정수장은 부평과 계양 지역에, 공천 정수장은 서구, 영종, 강화 지역에, 남동 정수장은 남동구와 미추홀구, 그리고 연수구, 중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수산 정수장은 미추홀구와 남동구, 일부 지역과 송도 국제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충이 발견된 공천 정수장과 부평 정수장은 풍납 치수작물을 치수원으로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그 고도 처리라는 한 가지 공정을 더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처리 공정에 입성 활성탄 공정을 추가를 합니다. 아까 이제 이도영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성 활성탄은 뭐냐면 숟가루입니다. 그래서 숟가루를 저수조 밑에다 깔고 물을 투과시켜서 물을 그 정화시키는 기능인데요. 원래는 이 활성탄이 흡착력이 높아서 그 표준 처리 공정에서 제거하기 어려운 적은 양의 유해 물질도 처리하는 우수한 공법이라고 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작년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부평 지역 일부에만 우리 이 고도 정수, 그러니까 물을 더 맑게 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이거를 전용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거를 좀 시행을 좀 앞당겼죠. 그러면서 이게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서 이번에 유충이 발견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자, 시민들이 어쨌든 이 유충이 발견되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수돗물 관련된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를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건들이 동시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불안해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두 번이나 수돗물 문제를 겪는 시민들의 불안감 이해가 갑니다. 이정 기자님, 수돗물 유충 사태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이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이 지금 2곳이잖아요. 공촌과 부평 정수장인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체크리스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접수된 민원이 지금 현재까지 상당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이 서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 진짜 1년 전에 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트라우마를 겪었거든요, 주민분들이. 근데 이번에는 이 유충까지 발견이 되면서 이 불안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일단은 이 두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이 마시는 것을 이제 마시지 말아달라고 권고를 하긴 했는데 해당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시는 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생활 용수로 사용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뭐 밥을 조리된 것만 사 먹거나
아이들 걱정 때문에 생수로 이 목욕을 시키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또 문제가 이 수돗물 유충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음식점, 상인들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 식당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손님들이 좀 줄었다고도 하고요. 실제 이런 사정 때문에 일부 식당들은 생수를 사용하고 있고 또 생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안내문까지 이렇게 붙여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관계 당국에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2년 연속 이런 일이 불거지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 소장님, 인천시는 이런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인천시는 공천 정수장, 이제 부평 정수장을 비롯해가지고 관련된 배수지 그리고 정수장 14곳에 대한 청소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민원 발생 지역과 배수지, 정수지 등에 대한 이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고 또 유충이 발견됐다고 신고된 지역에는 현장 대응 민원반이 출동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방류라든지 비상 공급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이들 건강 학교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교육청은 처음에 이제 유충이 발견된 왕길동을 비롯해서 당하동, 원단동, 거맘, 마전동에 이르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초중 고등학교죠. 총 학교에 대해서 14일부터 지금 급식을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이 지역 2만 8천여 세대에 대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걸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상황이고요. 유충이 발견돼서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미추홀 찬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정밀조사단을 구성해서 유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을 지금 밝혀내고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인천시에서 최근 인천시 출입기자단을 데리고 배수지의 그 청소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를 실제로 하긴 했었습니다. 저도 다녀오긴 했는데 어쨌든 수질 정상화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여기 왔다는 건 일단은 저희로서는 정상에서 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여기도 저희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틈으로 어떤 이만한 날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깔 수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충망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원래는 이제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그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청소를 이 유충이 있으니까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새 걸로 받고 또 버리고 받고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어제까지 이 3만 톤의 물을 다 교체를 새로 한 겁니다. 이러한 대응들이 수돗물 수질 정상화에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요. 앞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해 5월에도 서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붉은 수돗물 사태, 이 문제의 대응책도 도마에 올랐었는데요. 이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상황과 이후 인천시의 대책, 보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서구 지역에서 최초로 그 수돗물 민원이 접수되어서 사고를 인지했는데요. 그 5월 3일 13시경 서구 지역을 최초로 사고 발생 4일 후에는 그 6월 2일부터는 영종 지역, 15일 후인 6월 13일부터는 강화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모두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풍납 치수장과 성산 가압장 전기 설비 점검 과정에서 그 단수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돗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그 수계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기술적인 매뉴얼보다는 담당자의 감에 의해서 밸브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인천시에서는 그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한 시민 서비스 강화, 그다음에 시민 참여 대책 마련, 그다음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상수도 선진화와 위기관리 대응체계 확립 등 4개 분야 37건에 대해서 혁신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인천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상수도 행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거에는 의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혁신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작년 붉은 수돗물 사태 때 그 공천 정수장 공급구역인 서구 영종 강화 지역 26만 세대 6,063만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이 보상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270억,
그다음에 식수 구입 및 저수조 청소비, 필터 교체비 등 67억 원을 직접 보상을 했고요. 학교 음용수라든가 조리수 보상액, 그다음에 어린이집 대체급식 보육료, 소상공인, 그러니까 식당을 하는 소상공인들 피해 지원 등 보상 총액이 약 33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사실 보상액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그 소송단이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을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이게 그 참여했던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 수계전환 때 문제가 됐던 시민들에게 먼저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이 붉은 스톱물 사태가 이렇게 막 불씨를 키웠던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잡혔다. 공사 전에 좀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혔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런 대처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시민들의 불안이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영 소장님은 이번 시 대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그 적수 사태 이후에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9일 날에 유충이 발견됐다는 최초 신고 이후에 4일째 되는 날에 이제 박남춘 시장한테 보고됐다는 것을 두고 이제 늑장 대응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관련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 보기 전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발견된 게 하루하루 바로 한 마리씩 발견되면서 상도 사업본부 내 자체 매뉴얼은 작동을 했지만 시장 보고는 4일 뒤에 보고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촌 정수장의 이제 고도 정수 처리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한 가동한 게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9월달에 예정이었었거든요. 하지만은 지난 8월에 의혹에 불타서 조기 가동을 하면서 활성탄 여과지를 개방형으로 운영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존 소독 시설도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쪽짜리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해왔다는 점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세척 주기를 줄인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보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난 적수 사태처럼 아까 총액 331억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제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인천시 입장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유충이 발견된 세대에 대해서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더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고도 정수 처리를 더 강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조금 서두르다 보니까 이 개방형으로 한 게 좀 이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는 거군요. 네, 저도 그게 좀 안타까워요.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제대로 못한 거죠. 빨리보다는 안전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를 너무 인천시가 서두르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최희재 대표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작년 적수사태 때도 그렇고 이번 수돗물 유충도 그렇고 아이러니하게도 인천에서 늘 먼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그 인천시가 먼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 개선도 하고 체질 개선도 하면서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상수도 행정의 선진화가 사실은 인천시가 이끌고 가서요. 어려움을 인천시와 인천 시민들이 함께 이겨내는 모습은 아주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늘 매뉴얼의 부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상수사업본부가 체질 개선이 되려면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 없이 조직 쇄신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진했던 수질 전문 인력이 상수사업본부 내에 반드시 배치가 돼서 시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좀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인적 쇄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인천시에도 환경직이 여러 분 계신데 이 상수사업본부에 없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인사교류를 하니까 이런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에 따른 또 당근도 제시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그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정현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 인천에서 이 시작된 유충 관련 민원이 지금 다른 지역까지 확산이 되면서 정부가 이제 긴급 점검을 벌이긴 했잖아요. 현재까지 이제 원인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활성 탄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유충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일단 인천시가 이 피해 가구를 위한 보상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필터 구입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요.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이 유충이 검출된 가정에 한해서만 이 보상을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피해를 호소하는 대다수 가구가 지금 그런 지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수를 구입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상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반발이 또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지금 손해배상 집단 소송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보상 문제를 놓고서 이 주민들과 시가 이 갈등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적절한 보상 가이드라인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또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에 좀 철저한 관리와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되고 또 지적해 주신 문제, 이 전문가가 없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좀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조직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인천 수돗물 유충 발견 사태. 세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수장 등 관련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주민들의 피해 보상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돗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건강한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한 수습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의 완벽한 사후 처리를 통해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시민들의 마음에 인천시가 탄탄한 신뢰의 벽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